자, 2단계 우리 법령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경찰 감찰 규칙 2단계, 3단계는 법령이 좀 쉬워요. 물론 이번 1차 시험에 우리가 법령이 27문제 출제됐는데 2단계에서 9문제, 3단계에서 8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많이 나왔죠. 그죠? 8문제, 9문제. 그거 합쳐가지고 몇 문제? 17문제. 1단계에서 10문제 나온 거예요. 그 27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1단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번 1차 시험은 굉장히 골고루 1, 2, 3단계 법령들이 출제가 되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야 돼요. 카페에 가시면은 이번에 작년도에 우리 경간부, 성진, 순경 문제 분석표가 다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뭘 알아야 우리가 공부를 준비를 하지. 뭐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최근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카페에 가시면은 그런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경찰 감찰 규칙입니다. 자, 경찰 기관장은 감찰 보직 공무에 응모한 지원자 그리고 몇 명 이상 동료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감찰관을 선발하죠. 3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찰관은요, 신분 보장입니다. A, B, C, D.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년 이내에 본인 의사에 반해서 전부할 수 없다? 2년 이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2년 이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A, B, C, D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뭐예요? 2년 이내라도 전부가 된다는 뜻이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은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찰관 신분 보장은 2년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찰관은요, 최소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게 되면은 희망 부서를 고려해서 전보가 가능합니다. 최소 1년 이상만 열심히 근무하면은 내가 감찰관 생활을 그만하고 다른 부서로 가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은 희망 부서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찰관은요, 몇 년마다 적격 심사를 하죠? 2년마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감찰관 신분 보장이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적격 심사를 실시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감찰 기간은 몇 개월 내에서 합니까? 몇 개월 범위 내에서 하죠? 6개월 범위 내에서 하고 감찰 부서장 승인을 받아서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감찰관이 되면은 비정보, 제도 개선 자료 등 여기에 해당되는 정보를 매월 한 건 이상은 수집해서 제출을 해야 한다 하는 것도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감찰 정보 심의에는 3명에서 몇 명이에요? 5명 이하가 되는 거예요. 여기 7명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안 까먹냐, 안 헷갈리느냐 하면은 이거 보세요. 감찰 정보 심의에서 보면은 정자에 O가 있고 보자에도 O가 있고 합쳐도 O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왜냐하면은 감찰 정보 심의가 있고 감찰 처분 심의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감찰 정보 심의에는 3명에서 5명인데 감찰 처분 심의에는 3명에서 7명 이하입니다. 이 두 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찰 처분 심의는 어떻게 기억하면 돼? 이거 7이잖아, 7. 여기 처분에 치어져 있잖아요. 요거 보고 7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절대로 안 까먹어요. 죽어도 안 까먹어요. 죽기 전에 물어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꼭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감찰관은 감찰 조사를 위해서 조사 대상자 출석을 요구할 때 조사기일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통지할 수가 있다. 3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학하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자정부터 06시까지예요. 자, 자정부터 다른 말로 뭐예요?
24시부터 또 다른 말로 공시부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정부터 24시부터 공시부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감찰관은 몇 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죠. 2시간마다. 그 다음에 민원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합니까? 2개월. 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이. 접는 의자 있잖아요. 접이식 의자 있잖아요. 접이. 자, 그리고 민원 사건이 접수한 경우, 민원 사건을 접수한 경우 접수 후 몇 개월이 경과했을 때, 1개월이 경과했을 때, 또 감찰 조사를 종결하였을 때 어떻게 한다? 사건 처리 진행 사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는 1개월 이내입니다. 이거는 위에 거는 뭐예요?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는 처리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밑에 거는 통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통지하느냐? 어떤 경우에 통지한다고 그랬어요? 1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감찰 조사가 종결되었을 때, 그때 통지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1개월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통보입니다. 경찰기관,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까? 통일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통보는 통일 1개월이고 접수는 접이 2개월입니다. 알겠습니까? 접수 처리 기간은 2개월이고 그 다음에 통보 접수 기간은 처리 기간은 1개월이다. 통일 접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감찰 처분 심의에는 몇 명이에요? 앞에 치엇 있잖아요. 그래서 3명에서 7명이다. 정보는 3명에서 5명이고 처분은 3명에서 7명이다. 그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감찰 조사 결과 요지를 통지받은 조사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10일 이내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찰 인권 보호 규칙이 됩니다. 자, 경찰 인권 위원회는 위원자 1명을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7명에서 13명이다. 임기는 몇 년? 2년이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할 수 없다. 그런 사유가 발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라는 경우는 그 의사표시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회의를 개최한다?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인권위원회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월 1회고 시도경찰청은 분기 1회 개최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인권위원회 임시회의는 어떤 경우에 소집한다고 그랬어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청장이 요구할 때, 이때 청장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모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을 한다 이 말이에요. 3분의 1이지 3인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시험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 안에 작은 소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분과위원회는 3명에서 5명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할 때, 분과위원회 위원 2명 이상 요구할 때에 뭡니까? 분과위원회 회의가 개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회의는 구성 위원 몇 명 이상? 3명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 의원 중에 과반수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청장은 권고 등 내용을 이행할 경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권고 등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이건 숫자가 있네요. 제가 안 지웠네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국가재정법이에요. 자, 예산안 편성 있죠. 예산안 편성에서 숫자가 나오는 게 있잖아.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경찰청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편성 지침을 청장한테 통보하고 국회에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청장은 예산 편성 지침을 참고해서 예산 요구서를 장관한테 제출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해경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회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은 숫자가 이거밖에 안 나와요.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120일. 그 다음에 30일. 이거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대신에 다른 날짜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산입니다. 집행은 숫자가 없고요. 결산은 숫자가 있어요. 자, 결산은 중앙간서의 장은 1년 동안 썼던 결산 보고서를 언제까지?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게 되고요. 감사원은 감사를 해서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송부를 하고 정부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4월 10일, 5월 20일, 5월 31일. 결산 단계는 2월 말, 4월 10일, 5월 20일, 5월 30일밖에 안 나와요. 다른 날짜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예산 편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120일, 30일. 결산은 2월 말, 4월 10일, 5월 20일, 5월 31일.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또 같이 또 수업할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합격하면은 뭐 승진에 또 기회도 있을 수 있겠죠. 편성, 집행이고 결산. 요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이 전체 순서를 묻는 문제가 또 시험에 작년도에 나왔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에요. 자, 나이가 몇 세가 되지 아니하면은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죠? 자, 그리고 과태료는 몇 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까? 그렇죠. 5년이죠. 자, 그리고 과태료 부과할 때는 당사자에게 며칠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 10일. 그 다음에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은 과태료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강경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붙어요. 몇 프로? 3%예요. 3%. 근데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과태료 1,000분의 12% 해당되는 가산금을 3% 가산금에 가산해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중가산금이에요. 1,000분의 12% 가산금을 3% 가산금에 가산해서 징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 중가산, 이중가산금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가산금이라고 그래요.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왜? 과태료 소멸 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60개월이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언론 중재입니다. 자, 중재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40명 이상 90명 이내 중재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2명 이내고 감사도 2명 이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중재위원 임기는 몇 년? 3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중재는 몇 명 이내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몇 명 이내? 5명 이내. 자, 그리고 중재위원회 매년 그 활동 결과를 다음 연도 언제까지 국회에 보고한다?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기억을 합니다. 자, 정정보도 청구인데요. 진실하지 않을 때 하는 게 뭐예요? 정정보도 청구입니다. 그래서 있음을 난 날로부터 3개월, 이선 후 6개월 지나면은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구를 받은 언론사 대표자는 며칠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한다. 3일 이내고, 수용하겠다 결정하면은 며칠 이내 방송 게재한다. 7일 이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죄 판결, 형사 절차가 무죄 판결,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는 추보도 청구가 가능하죠. 추보도 청구는 안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조정입니다. 자, 조정 신청은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신청하죠? 14일 이내고, 조정은 14일 이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하기 전에 출석 통지를 합니다. 출석 요구를 하는데 신청인에게 몇 번? 2번 걸쳐서, 언론사에도 2번 걸쳐서 출석을 요구하는데, 2번 걸쳐서 출석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을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언론사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방송 게재하는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해서 출석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일 이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권조정 결정은 며칠 이내 한다? 21일 이내 직권조정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7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에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해 총 몇 명? 11명입니다. 아시겠죠? 11명. 그 다음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을 해야 돼요? 7명이 됩니다. 원래 9명이고 5명이야. 11명으로 바뀌면서 7명으로 늘은 거예요. 그리고 임기는 2년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정보공개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10일.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로부터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다음 날로부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디귿은 비공개 결정, 부분 공개 결정, 그리고 20일이 경과도록 정보 공개 결정이 없을 때는 20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신청을 받게 되면 며칠 이내에 결정한다? 7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연장 2군데 나오죠. 둘 다 다음 날로부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3자는요. 통지를 받는 날부터 며칠 이내 비공개할 것을 요청하죠. 3일 이내. 그런데도 공개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문서로 공개를 하였을 때는 며칠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7일 이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이렇게 다 있습니다. 나중에 다 공부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합격을 해서 성진 공부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풍속용어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풍속 영업자가 되면은 요 4가지를 준수해야 됩니다. 이 4개 중에서 1번을 준수하지 않으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게 되면은 3년 이하 3천만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고 2호, 3호, 4호 요걸 준수하지 않으면은 3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코가 이렇게 막히지? 자, 오랜만에 주말에 특강을 해서 그런가? 원래 주말에 일 잘 안 하거든요. 쉬어야지. 쉬어야 또 평일날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경범죄 처벌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호부터 4호까지 이 4가지는 20만 이하 벌금 규칙 가로에 속하는 행위고, 관공서에 거짓 신고하다 밑에 2가지는 60만 원 이하 벌금 규칙 가로에 해당되는 행위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1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60만 이하가 2가지가 있고 20만 이하가 4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10만 원 이하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법칙금 납부도 도로교통법과 똑같습니다. 자, 청구 처분을 받게 되면 며칠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 1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등으로 해서 납부할 수 없다.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기간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뭐예요? 20일 이내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총 120% 납부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법칙금은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성인일이 납부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수수료는 어떻게 되죠? 10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1000분의 12가 아닙니다. 1000분의 15가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고처분 불이행자 처분입니다. 자,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적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하기 전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총 150%를 납부하면 청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총포도금 하향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제조업자 결격 사유 있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자, 금고 실형은 몇 년이에요? 3년. 금고 집행유예는 몇 년? 1년입니다. 나이는 20세 미만이고 허가 취소는 3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다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금고형은 실형은 3년, 금고 집행유예는 1년, 나이는 20세 미만, 허가 취소는 3년. 그 다음에 소지자 결격 사유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별거 없어요. 그냥 문장을 외우려고 힘들지. 자, 나이는 몇 세? 똑같아. 20세 미만이야. 보세요. 금고 실형은 5년. 벌금도 무조건 5년이에요. 다 벌금 있잖아. 5년. 알겠죠? 그 다음에 금고 집행유예는 몇 년? 3년이 되는 거예요. 금고 실형과 벌금은 5년입니다. 금고 실형과 벌금은 다 5년이고 금고 집행유예는 3년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벌금이니까 5년이고. 자, 잘 보세요. 금고 집행유예는 3년인데 원칙은
요게 해당되는 요 세 가지 가나다. 요게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5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벌금은 전부 다 5년이고 허가 취소는 1년이 되는 거예요. 허가 취소는 1년. 아시겠어요? 자, 특이한 게 저기 있잖아요. 다 5년이에요. 권고 집행유예는 3년이다 이 말입니다. 나이는 20세 미만이다 이 말이에요. 허가 취소는 1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머지는 다 5년이잖아요. 그죠? 5년이 아닌 것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죠? 권고 집행유예는 3년, 허가 취소는 1년, 나이는 20세 미만,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5년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해됐죠?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어떻게 문장을 하나하나 다 암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암기 뭐 합니다. 이런 나름대로 질서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 있도록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는 문제를 맞춰가지고 점수가 좋아서 합격하는 게 목표지, 뭔가 경찰학에 대해서 형법에 대해서 많이 지식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성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하죠? 1년 이하 징역, 성매매에서 시옷이 있으니까 뭐예요? 3을 또 올리면 됩니다.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가루에 처하게 된다.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가루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은 몇 세? 19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범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몇 배? 2분의 1배까지 가중 처벌한다 하는 거. 그리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죄는 공소시효가 몇 년 연장이 가능하다? 10년. 그리고 나이가 몇 세 미만? 13세 미만 신체 정신장애자에 대해서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 등등을 하게 되면 공소시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면 틀린 거예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시설 단체장이 검사에게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시설 단체장은 처리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맞죠? 자, 고지 명령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가부 장관이 집행하고요. 공개 명령은 누가 하는 거예요? 둘 다 여가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고지 명령이든 공개 명령이든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법무장관한테 송달한다. 14일 이내가 됩니다. 고지 명령, 공개 명령 모두 여가부 장관이 행하게 되고,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둘 다 14일 이내 법무장관한테 송달한다 하는 것을 알아둡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뭐예요? 법무부에서 여러분 집으로 엽서를 보내는 거야. 여러분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있다면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한번 받았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이 나옵니다. 자, 나이가 몇 세 미만이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죠? 13세 미만 신체 정신 장애자에 대해서 강간, 강제 추행 등등을 하게 되면 공소시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맞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몇 세 미만이거나 19세 미만이거나 신체 정신 장애자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영상물 녹화 장치로 촬영 보존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나이가 어떻게 돼요? 19세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해서 재심의를 합니다. 재심의를 하는데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 재심의하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숫자가 다 똑같아요. 다 뭐예요? 30일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재심의하는 말, 유해 매체물에 대해서 심의한다, 재심의하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뭐예요? 숫자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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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방송 시간입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방송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 있어요. 평소에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그런데 토요일, 공휴일, 방학은요. 토요일, 공휴일, 방학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청자와 계약에 의해서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경우는 오전이 아닙니다. 이거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되는 거예요. 기억은 전부 다 오전 7시부터, 그죠? 근데 리언은 오후 6시부터예요. 알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게임 제공자가 됩니다. 자, 나이가 몇 세 미만인 청소년은 부모한테 허락을 받아서 게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죠. 16세 미만이고요. 또 대상자가 몇 세 미만이면은 게임 제공업자가 부모에게 게임 시간, 결제 정보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까? 이것도 16세 미만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11명이 되겠고, 위원장은 여가부 장관이 제청하고 위원들은 위원장 추천한다. 추천해서 추천한 사람을 여가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 위원장은 여가부 장관이 바로 제청하고 위원들은 위원장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제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결 정교수는 재가 출가하고 임기는 몇 년입니까?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 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되겠습니다. 자, 아동카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죠? 18세 미만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처리 결과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요, 이의가 있을 때는 통보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법원에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아동 학대도요, 부모도 없고 친족이 아무도 없으면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면 검사가 며칠 이내? 10일 이내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두 군데를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한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몇 시간 이내에, 72시간 이내에, 긴급 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말이. 그리고 피해아동 보호명령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총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때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도록 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가정폭력은 뭐였어요? 가정폭력은 피해자 보호명령은 뭐예요? 1년 2개월 총 3년. 아동학대는 1년 6개월 성년이 되는 날까지. 아시겠어요? 비교 딱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학대에서 응급조치가 있어요. 응급조치가 4가지가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특히 3호 있죠. 보호시설 인도. 보호시설 인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원칙은 피해 아동 의사를 존중해야 돼. 그런데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시설에 인도가 가능하다 하는 게 바로 1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2항은요. 2항은 3호하고 4호 보호시설 인도와 의료기관 인도 이 두 가지를 할 때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1호, 2호는 통보할 필요 없어요. 3호, 4호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3항에는 2호부터 4호까지는 몇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근데 1호는 괜찮아요. 보세요. 제지는 괜찮습니다. 제지는 72시간이 넘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격리, 인도 이 3가지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종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자, 실종 아동 하면은 아동 등 하면은 실종 당시 몇 세지요? 18세 미만입니다. 자, 실종 당시지 실종 신고 당시라고 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둡니다. 자, 그리고 또 유전자 검사일부터 몇 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체 없이 폐기하죠?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체 없이 폐기한다 하는 사실도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실종아동 가출인 의무처리 규칙이에요. 여기 시험에 더 잘 나와요. 자, 기억 보시면 아동 등 하면 실종 당시 나이가 18세 미만이고 장기 실종 아동 등 하면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 자, 신고를 접수한 지 대신에 이탈한 지. 이렇게도 시험에 나왔죠? 이탈한 지 하면 틀리는 거예요. 신고를 접수한 지.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출인 하면은 신고 당시예요.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을 말합니다. 이게 가출인이에요. 그리고 발생지라고 하면은 실종, 가출, 발생 후 몇 개월 경과죠? 1개월 경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뭐예요? 15일에 한 번. 1개월이 경과하면은 분기별 한 번 추적 진행 사항을 통보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 등록 신청서는 즉시 폐기하죠. 사전 등록 신청서는 지체 없이 폐기하잖아요. 그러면 폐기 요청서는요. 폐기 요청서는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보관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여러분 지문은 다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주민등록 발급 전이기 때문에. 근데 사전에 등록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청하면 돼요. 신청하면은 등록을 하고 나서 신청서는 바로 폐기입니다. 등록한 지문을 폐기하고 싶어. 그 폐기 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은 즉시 폐기해 줍니다. 그 대신 폐기 요청서는 몇 년간 보관한다? 10년간 보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출인에 대해서는
반기 이래 보호자에게 기가 여부를 확인한다. 추적 진행 사항은 분기 이래고 기가 여부 확인은 반기 이래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실종수사조정위원회, 이거는 몇 시간 이내에 결정하죠?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림이 있어요. 실종수사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서장이고, 위원은 여성 청소년 가장, 형사 가장 등 가장 3명 이상이고, 그리고 조문에 나왔던 거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자료 보존 기간입니다. 발견된 몇 세 미만 아동 가출인은 몇 년간 보관하죠? 18세 미만 아동 가출인은 5년간 보존하고,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는 10년간 보관한다. 미발견자는 소재 발견 시까지, 보호시설 무용고자는 본인 요청 시까지 보존하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유실물. 자, 유실물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면은 며칠 이내에 경찰 간서에 제출해야 되죠? 7일 이내가 되는 거예요. 7일 이내. 자, 보상금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5에서 20%가 됩니다. 5에서 20%. 알겠죠?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보상금은 물건 반환 후 몇 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몇 개월간 환부받을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 소유권을 취득하죠? 6개월입니다. 그럼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몇 개월 이내에 찾아가야 돼? 3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기속이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경비업법이 됩니다. 거의 다 마무리돼 가죠? 얼마 안 남았죠?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마무리 할까요? 몇 장 남았습니까? 2장? 3장? 자, 그럼 경비업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경비업 허가 유효 기간은 허가 받은 날로부터, 그렇죠, 5년이죠. 허가 받은 다음 날로부터 이렇게 시험에 놓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 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는 18세 미만이면 안 돼요. 60세가 넘어도 안 된다 하는 거. 일반 경비원은 60이 넘어도 괜찮아요. 특수경비원은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기 때문에 18세 미만,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나이가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경찰 비상 업무 규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